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2022년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최종 합격을 못하신 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한 3년, 5년 뒤에 정규직으로 승격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규직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건설회사가 프로젝트 계약직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건설회사는 제조업과는 다른 인력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직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제조업 공장 안에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몇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협력업체라는 단체를 둠으로써 협력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그 밑에서 이제 업무를 서포트하고 실무를 보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예를 들어서 한 6,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건설회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정규직으로 있는 비율은 많아봐야 3,000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계약직이나 이제 현체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A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150개 연장을 가동하면서 매출 15조를 달성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년 내후년에는 그 정도의 규모를 수주로 계속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주 금액이 달라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숫자도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 이 6,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전체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건설회사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젝트 계약직이나 현체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체직과는 다르게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3년이나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내에는 우리가 고용이 보장되는 식으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본사 인사팀이 주관해서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을 진행을 하죠. 모 회사는 전문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 회사는 채용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PJT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정규직에 비해서 연봉을 상당히 낮게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나을 경우에는 한 80% 정도 선에서 연봉이 측정되기도 하지만은 정규직보다 높게 받는 프로젝트 계약직도 있어요. 예, 계약직 직원이지만은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연차에 비해서 연봉을 높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규직이 받는 학자금이라든가 각종 베너핏도 똑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복지 포인트라든가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할인을 받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면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체직과 프로젝트 계약직의 차이죠. 현체직은 그런 게 없는 거죠. PJT여야만 정규직이 받는 모든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을 때 나중에 정규직으로 승격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더 노력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가는 현장이 일단 돈이 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현장이 만약에 악성 현장이다, 정말 회사에 마이너스 손실을 끼치고 있는 악의축으로 불리는 현장에 내가 부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각 현장별로 매년 인사팀에서 주어지는 승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서 A라는 현장은 수익률이 시행률이 한 80%고 B라는 현장은 110%다. 즉 올라타는 현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A라는 현장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나중에 그 현장에서 프로젝트에서 정규직으로 승격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 그만큼 돈이 되는 현장에 그만큼 많은 혜택을 인사팀에서도 부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현장에 가는 그 운에 따라서도 결국은 내가 승격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나 확률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가실 때 내가 가게 되는 현장이 위치가 어디고 발주처가 어디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연봉이 얼마고. 하지만은 정작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현장이 돈이 되는 현장인지 아닌지, 회사에서 버린 현장인지 아니면은 키우려고 하는 현장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후에도 결국 본인은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따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승격되신 분들을 저도 몇 분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분들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는 기사만 가지고 입사하셨다가 기술사를 1개 또는 2개를 획득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이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규직으로 승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약직 분들이 오히려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하게 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자격증 유무가 필요하다. 꼭 한국 기술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PMP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미국 기술사 PE 같은 자격증도 결국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내가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000억, 2,000억짜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기사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플랜트, 뭐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뭐 예를 들어서 한 3조, 4조짜리 가스 플랜트에서 철골 구조물 시공을 담당하는 건축기사가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왜냐? 저희가 인력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을 진행하려고 할 때 국내 현장에 갈 인력과 해외 현장을 갈 인력을 뽑는다라고 할 때 사실상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인력의 폭이 해외 현장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만큼 그 인력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경험했던 회사에서도 보면 프로젝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해외 현장에서 많은 근무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가는 현장이 수익성이 좋아야 한다. 돈을 버는 현장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입사 후에도 내가 지속적으로 자격증 획득 등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국내 현장보다는 해외 현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정규직으로 승격되는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그 해에 얼마만큼 많은 정규직에 대한 TO가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프로젝트가 수주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뭐 10%다 20%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